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외국인 7년 만에 최대 규모 순매수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돌아온 외국인의 무대였습니다. 2013년 9월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의 힘이 돋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그중에서 9,200억 원어치는 삼성전자에 몰릴 정도로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최근 7월 동안의 움직임만 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2조 3,608억 원어치 순매수하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대형주를 매수하며 국내 증시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줄기차게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서 코스피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올 상반기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총 24조 7,66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126억 원어치 순매수로 집계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을 국내 증시로 다시 이끈 원인으로는 달러화 약세 현상이 꼽힙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화요일에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문서진 전문가님 인사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문서진 전문가님이 한 달 전부터 네. 이제 방송에서 만날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칭찬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오늘 칭찬거리가 바로 떨어지셨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의상을 제가 많이 칭찬해드렸는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계속 의상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왜냐면 시청자님도 지금 게시판에 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예, 좀 핑크 색다른 모습을 원피스를 지금 계속 입고 오시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한마디씩만 짧게만요. 그래서 문서인 전문가님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께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전 항상 칭찬을 많이 하죠. 시군 전문 수익 잘 나시잖아요. 네. 뭐 어렵게 주식 어렵게 안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인품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존경하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답 칭찬도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칭찬 가야죠. 예. 해주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얼마나 할 게 없었어요. 거짓말을 왜 하세요? 거짓말을. 이런 거 하길. 좋잖아요. 자, 이렇게 분위기 훈훈하게 즐겁게 한번 오늘의 화요일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채팅창에 계속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채팅창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다 모아서 또 질문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목 진단 대신에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이 또 그 코너의 첫 시간인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지수도 강하게 끌어주면서 2250선을 돌파했고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가자 외치셨는데 오늘 정말 삼성전자가 강하게 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인 전문가님, 오늘 외국인이 돌아왔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게 7년 만에 이만큼 온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조 3천억이면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생각보다 좀 쪼잔했다라고 느껴요. 진짜 7년 동안 굉장히 쪼잔했었네요. 7년 동안, 7년으로 따지면. 네, 한 번 정도는 사줄 수 있었을 만한데 네.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수급이 꽤 좀 의미 있게 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유입시켰다라는 게 그럼 내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파냐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매수한 거에 절반 이상이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돌림이 나오면 오늘 매수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매수는 그냥 제가 보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매수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매수 기조를 가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뭐 핵심적인 건 어쨌든 뭐 달러 캐리,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어쨌든 오늘부로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1월 달부터 원래 사실 계속 이제 외국인들은 순매도였어요. 근데 네. 오늘부로 순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7월 13일부터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매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뒤에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7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요. 13일부터 본격적인 매수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는데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은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일단 그 누적 순매수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순매수 그림을 보시면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제 올해 거를 보시면은 외국인들 순매수가 누적 순매수가 빨간 선이 저게 외국인이거든요. 네. 네, 계속 팔았죠. 네. 작년부터 내려가네요. 팔았어요, 저렇게. 어. 작년부터 계속 팔았고. 네. 그러다 요즘에 살짝 고개를 그래, 들어요. 끝에 살짝 이제 네, 올라. 끝에 살짝 위로 올라가. 네. 저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맞아요.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도는 멈춘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근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 일주일간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잠깐 좀 보면은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순매수고 왼쪽이 순매도입니다. 순매수 1위가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어요. 네. 2위 그리고 3위가 또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산 거고 보시면은 코덱스 200을 또 많이 샀더라고요. 4위예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타이거 코스닥 150도 샀어요. 네.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팔지 않고 있고 좀 사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또 대장주들 많이 샀습니다. 셀티온도 사고 포스코 철강도 샀어요. 그러니까요. 고려아연도 사고 신한지수를 예. 또 샀더라고요. 그 은행 쪽도 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쪽하고 그리고 뭐 대장주들 이렇게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장주 쪽으로 좀 이렇게 입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장주가 구식 대장주죠. 그러니까 요즘의 대장주는 좀 다른데 옛날 대장주이긴 하지만 또 이런 종목들에 또 매기가 좀 들어오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시장이 좀 체력이 좀 튼튼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표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좀 몰릴까요? 뭐 이거는 명확하죠.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저는 이제 달러 캐리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원래 달러는 뭐 계속 약세가 나왔었어요. 약세가 나왔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호주 달러까지 이제 약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오면서 조금 더 이머징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왕창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근데 아시겠지만 이만큼 들어오려면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말고는 살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네. 그릇이 사실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액티브 자금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패시브 자금이니까 바스켓 매매를 했을 거고 근데 그중에서 어쨌든 초반에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을 좀 채울 때 삼성전자부터 일단 채워 놓는 것 같아요. 일단 빌드업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아까 지금 신규선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표에도 보시겠지만 네. 1, 2, 3, 4, 5, 6, 6 뭐 순위가 쭉 있잖아요. 근데 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만 그렇긴 사실상 하죠. 산 거예요. 거의 삼성전자만 거의 샀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 좀 집중돼 있는 매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바스켓 매매고 어쨌든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일단은 우리 시장을 좀 나름 의지 있게 사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로 좀 깔아놓겠다. 네, 의지를 보여주고 예, 일단 있는 우리나라 움직임. 쪽에 이제 네.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면서 좀 비중을 채운다. 근데 가장 먼저 좀 채우기가 쉬운 게 삼성전자라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나와버리면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확 들어왔는데 확 빠질 수 있는 거 쉬운 건 또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불안감 속에 그래도 일단 유동성으로 한번 이제는 좀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의지를 삼성전자로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사실 IT 투톱으로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표 보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매도 2위였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번에 들어온 게 반도체 업황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들어왔으면 다 샀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달러 캐리 자금, 액티브 자금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살 거야.
라고 해서 일단 확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좀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공매도라도 칠 수 있어야지 리스크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쉽게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쉽게 생각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일단은 먼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좀 빨리 이제 담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금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뭐 저도 비슷한데요. 네. 일단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네. 남아 도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거고 들어올려다 보니까 뭐 바이오나 언택트 쪽에는 바이오나 언택트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들이 했는데 네. 근데 이 정도 자금으로다가 할 저기는 안 되니까 아, 그쪽은 또 많이 올라가 있고 네. 외국인들 일단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삽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원래 삼성전자 사요. 아, 왜냐하면은 뭐 실적 전망도 3분기 때 나쁘지 않고 또 가격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뭐 살래? 그럼 외국인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예요? 사죠. 오.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니까 네.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양봉을 길게 냈잖아요. 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저기서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기 유입이 좀 강하게 좀 집중이 된 걸로 보이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퍼질지 그쵸.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끊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인텔 예.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중 예. 갈등도 그렇고 이쪽에 대한 영향은 없었을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료들은 될 텐데 근데 이제 유동성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그게 있어도 안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뭐 달러 많이 빠지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하니까 그런 재료들을 좀 타면서 들어왔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강한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삼성전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달러 약세로 따라서 시장의 영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림을 준비하셨으니까 문서인 전문가님 먼저. 그럴까요? 그림 준비하신 문선희 네. 전문가님의 답변부터 들어볼게요. 아니 뭐 일단 이제 지금의 기조는 달러 이제 약세에 의한 건데 사실 달러 약세가 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달러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이 돈을 찍어내겠다. 그럼 이제 뭐 제로금리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회사채까지 사면서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낸다라는 기점으로 지금 주봉입니다. 저거 네.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는데 사실상 저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잘 안 샀거든요. 안 샀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거 제가 일봉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주봉인데 7월 13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기술적인 지지선을 깼어요. 저기 보시는 거 저 기술적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인덱스 기준 96불인데 96인데 96을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호주 달러가 또 급등세를 조금 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머징 특히 아시아 통화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경기에 좀 민감한 통화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이제 많이 풀려서 금도 사고 상품도 사고 결국 또 미국 관련 쪽도 계속 사고 나머지 쪽을 많이 샀어요. 유럽도 사고 많이 사다가 이머징 쪽 특히 아시아 쪽을 많이 잘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시장이 오히려 미국 시장 대비해 가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호주 달러까지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확신이 더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제일 안 담아 놓은 게 네. 우리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약세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되면 뭐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속될 것 같긴 해요. 될 것 같긴 한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열려있는 하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88이거든요. 물론 이제 리만 때까지 감안을 하면 네. 72까지도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전 지금 상황에서 72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88까지는 열려져 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8 수준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도 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올 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7, 8월은 서머 랠리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7, 8월에 나오는 조정은 받는 조정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9월 달은 좀 조심하자고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7, 8월에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변수는 미중 간의 그러니까 분쟁은 상관없어요. 정치적인 분쟁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1차 무역 협상을 깨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좀 썸머 랠리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이 유동성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일단 달러 약세 추세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세적으로 약화가 되는 시기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95불 당 깨지면서 이제 부러졌어요. 일단은 부러지면은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기술적으로 부러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환시장에서는 90불 밑에까지 내려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여지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뭐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제가 주식하면서 원달러 환율 빠져가지고 주식시장 나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맞아요. 달러 빠지면 원달러 환율 같이 빠지잖아요. 워낙 네. 강세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거고 또 유동성 계속 돼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이제 그런 믿음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뭐 어쨌든 간에 95불 밑에서만 놀아준다면은 네. 일단은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 추세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전망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가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이 앞으로의 시장 탄력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체크하세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강하겠죠. 아무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러면 결국 이제 바스켓 매매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좀 채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이야기하시는 뭐 SK 하이닉스도 좀 살 것 같고 시총 이제 소위 말하면 10이 있는 것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70주들 좀 사겠죠. 그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함정?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가고 이제 코스닥 안 가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 좀 우려감을 많이 가지시냐면 네. 2017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닥 그때 안 갔거든요. 오늘도 근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코스닥의 주력 소위 말해 장악 세력은 개인들입니다. 오히려 개인 수급으로 코스닥은 움직여요 요즘은. 그래서 뭐 외국인이 팔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2017년은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 IT 대형주가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다른 쪽은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였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 뭐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들 네. 다 코스닥이 다 있어요.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 다 있죠. 그렇죠. 5G 뭐 다 코스닥이죠. 있죠. 바이오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뭐 언택트 관련 쪽도 코스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메인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코스닥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간다고 해서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코스닥이 안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넘쳐난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을 안 사도 개인이 사면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이 안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눌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코스닥이 가니까 그럼 코스피가 간다 하니까 그럼 코스닥 다 팔고 코스피로 가야 된다. 그런 전략은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러기에는 코스닥 종목들이 좋은 네,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만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릴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중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코스닥의 뭐 주도군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별 움직임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개인들의 유동성, 개인이 끌어주면서 코스닥도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닥에 대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시장 탄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실까요? 일단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대형주들로 맥이 쏠림이 아니라 시장의 체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중소형주나 모멘텀주들도 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좀 맥이 빠지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하방이 지지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부러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유력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코스닥을 막 움직였던 그 각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눌린 구간에서 사놓으면은 하루 이틀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 예, 코스닥 매매도 재밌고 또 이제 뭐 이제 꼭 코스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는 시장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거다라고 체크를 하실까요? 외국인과 수급과 관련된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수급인 지금 이제 순매수가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막 그 1조 넘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내일도 또 이렇게 들어올까? 또 그럴까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워낙 지금까지 계속 팔아 제꼈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겁이 나요. 예, 그래서 며칠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기대 반, 뭐 전망 반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달러가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올 여지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순매수 가능성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보이고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으로 그 외국인들의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지 조금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은 아마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내일의 이제 외국인 수급도 당장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의 외국인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바꾸는지 좀 방향성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서인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이제 저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미중 간의 충돌 강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1차 무역 협상이 파기 요거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적인 이슈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게 파기가 되면 다시 이제 시장은 급격하게 또 이제 리스크 오프 현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는 다시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것만 없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유동성의 이슈잖아요. 연준이 유동성에 대한 흡수 시그널을 보이면 문제가 되는데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는 이제 9월 달로 보거든요. 물론 9월 달에도 유동성은 흡수하겠다는 시그널을 안 줄 건데, 그러니까 더 안 풀겠다는 이슈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9월 달은. 그래서 자꾸만 제가 9월 달 FOMC 회의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래서 9월 달 제가 좀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나오는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막 했었는데 없어요. 뭐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점도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끝나고 기자회견 정도 할 거라서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했잖아요. 뭐 그럼 7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은 구간에 또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고 단기적 좀 약간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그러니까 연준 의장 중에 기자회견을 제일 못하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이. 정말 기자회견만 하면 사단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만 입조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나올 건 없다. 그래서 네.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달러 약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좀 당분간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오늘 만약에 많이 샀지만 네. 내일 만약에 오늘 산 거에 진짜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하면 오늘 매수를 너무 의미 있게는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도 매도는 이제 끝났고 조금씩 사긴 사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오늘 매수한 금액의 절반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강하게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내일의 외국인 수급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는 삼성전자로 몰려 있는데 다른 섹터로도 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수급이 매수가 얼마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강도까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